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온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ADHD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주의력 결핍 우세형, 이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죠. 그 중에서 주의력 결핍 우세형은 소위 말하는 조용한 ADHD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과잉행동과 충동성은 나타나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얌전히 앉아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딴짓을 하고 있거나 집중을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숙제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앉아서 손발만 꼼지럭거리고 있는 아이, 수업 태도는 너무 좋은데 막상 시험을 치면 10점, 20점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런 조용한 ADHD는 전체 ADHD의 대략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여자아이들에게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혼합형 아이들에 비해서 양약 부작용, 즉 각성제의 부작용이 더 잘 나타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양약을 먹일 때 주의해야 하는 아이들이죠. ADHD 약은 과잉 행동을 보이건 주의력 결핍만 보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각성제를 투여합니다.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고 이 부위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ADHD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성제를 투여해서 뇌 기능을 각성시켜서 이런 증상을 조절하는 약을 투여합니다. 조용한 ADHD 아이들이 양약 부작용이 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ADHD와 신체적인 증상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DHD 증상은 특히 소화기의 기능 그리고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소화기 기능과 ADHD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ADHD가 있는 아이들이 ADHD가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과민성 장 증상, 변비, 그리고 식욕 부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ADHD 약을 복용했을 때, 즉 메틸페니데이트, 우리가 잘 아는 콘서타죠. 이런 약을 복용을 하면 변비와 식욕 부진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ADHD와 장 기능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인데요. ADHD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장내 세균총의 구성이 달랐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ADHD가 있는 사람의 장내 세균을 채취해서 ADHD가 없는 생쥐에게 넣어 주었을 때 그 생쥐가 ADHD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즉 ADHD는 소화기의 기능, 특히 장내 세균총의 구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입니다. 두 번째로 수면과 ADHD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수면의 문제를 보입니다. ADHD 아이들의 대략 75%에서 수면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ADHD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피곤하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더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과잉행동 충동성을 보이기 쉽겠죠. 또한 수면의 문제를 오랫동안 보였던 아이들은 뇌신경의 성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DHD는 뇌의 전두엽의 성장 발달이 지연되는 질환이죠. 그런데 수면이 안 좋아서 뇌 성장 발달이 지연된다면 ADHD 증상은 당연히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구를 살펴보면 수면이 부족한 어린이는 건강한 아이들에 비해서 주의력, 기억력 및 억제, 제어를 담당하는 뇌의 발달이 늦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들은 모두 다 ADHD 아이들에게 부족한 능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짧으면 짧을수록 뇌의 성장 발달이 지연이 되고 ADHD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ADHD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수면을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조용한 ADHD를 가진 아이들이 각성제의 부작용이 클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용한 ADHD 아이들은 체력적으로 약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과잉 행동이 두드러지는 아이들은 체력이 넘쳐나는 아이들도 많죠.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고 잠을 안 자고 계속 움직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조용한 ADHD를 가진 아이들은 체력이 약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각성제를 복용하면 체력이 더 떨어지고 몸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그림은 ADHD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콘서타의 부작용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당연히 체력적으로 몸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체력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조용한 ADHD를 가진 아이들은 몸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결론적으로 ADHD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만약 아이가 ADHD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부모님께서 그 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생기는지,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약을 먹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우리 아이들은 항상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조용한 ADHD를 가진 아이들은 소화기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수면에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앞서 ADHD 증상은 소화기 기능과 수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ADHD를 치료하는 각성제를 복용하면 대략 25%의 아이들이 식욕 부진이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입니다. 통계적으로는 25%라고 되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임상 경험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화기 부작용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13%의 아이들에게 수면의 문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한 ADHD 아이들은 원래 소화기 기능이 약하고 수면의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각성제를 투여하면 당연히 소화기 기능이 더 약해지고 수면의 문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아이들에 비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조용한 ADHD를 가진 아이들은 한약 치료를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약 치료는 뇌를 각성만 시켜주는 양약 치료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뇌의 전두엽이 미성숙한 이유, 뇌 성장이 느린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고 동시에 뇌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이죠. 즉, 몸과 뇌를 같이 치료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ADHD를 가진 아이들의 뇌는 다 비슷하지만 그 뇌 문제를 유발하는 몸 증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아주 효과적인 약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ADHD를 가진 다른 아이들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는 약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 발달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는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많은 ADHD 아이들이 수면과 소화기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증상이 반드시 개선되면서 동시에 뇌가 성장 발달해야만 ADHD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자고 나면, 체력적으로 튼튼해지면 당연히 집중력이 더 개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성장 발달도 중요하지만 뇌 발달을 막는 내 몸의 문제, 내 건강을 악화시키는 신체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ADHD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대략 5에서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중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는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나 조용한 ADHD를 가진 아이들은 비교적 늦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번 훈육을 해도 아이가 듣지 않는다면, 항상 게으름을 피우고 멍 때리고 있다면, 오늘 숙제를 안 해서 혼났는데 저녁에 또 숙제를 안 하고 있다면 이런 아이들은 조용한 ADHD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아이가 조용한 ADHD가 의심이 된다면 전문적인 검사는 소아정신과에 가서 종합적인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소아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만 우리 아이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조용한 ADHD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각성제 치료뿐만 아니라 한약 치료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특히나 조용한 ADHD 아이들은 체력이 약하거나 소화기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수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성제는 체력적으로 아이가 약해지게 만들거나 소화기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수면의 문제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유독 조용한 ADHD 아이들에게는 이런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약은 뇌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몸도 건강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리고 각성제에 비해서 ADHD를 치료하는 한약이 효과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ADHD 성향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이가 ADHD라는 비교적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신체적으로 약하고 불편한 곳이 있는 아이에게 보약적인 개념으로 한약을 먹인다라고 가볍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몸도 더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보이는 조용한 ADHD 증상도 조기에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